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교수의 요양TV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분석해서 자주 출제되는 필기문제 80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끝까지 풀고 복습하신다면 필기는 합격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영역은 총 35문제로 자격시험에서는 세부 교과목별로 문제 번호와 출제 문항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분석해 놓았으니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제 번호와 교과목을 파악하신 후 집중 공부하신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기준입니다. 필기는 1번에서부터 35번까지 21개 이상을, 실기는 36번부터 80번까지 27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 실기 모두 합격하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을 눌러서 톱니바퀴 모양을 누른 후 재생속도 글씨를 눌러 1.25 또는 1.5 배속으로 조절해 주세요.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 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1번. 건강한 노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여가 활동을 점차 줄인다.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 3번 최면을 위해 애정 표현은 삼간다. 4번 프라이버시를 위해 대인관계를 자제한다. 5번 체력 증진을 위해 매 시간 고강도 운동을 한다. 정답은 2번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노화를 위한 그 밖의 방법을 알아볼까요? 1번 여가 활동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 지역사회 참여, 여가 활동을 늘려서 자신감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번 가족, 친구 등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애정 표현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5번 신체 기능에 적합한 운동을 지속함으로써 신체적 노화를 늦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 시간 고강도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2번. 당과 관련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은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남, 질병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를 수 있음. 1번 기억 능력의 저하, 2번 감각 기능의 저하, 3번 면역 능력의 저하, 4번 운동 능력의 증가, 5번 기초 대사율의 증가. 정답은 3번 면역 능력의 저하입니다. 자, 그러면 노년기의 그 밖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세포의 노화는 뼈와 근육이 위축되어 등이 굳고 키가 줄어들고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잔존 능력의 저하가 발생되는데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회복 능력의 저하가 발생됩니다.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습니다. 5번에 비가역적 진행이 나타나는데요.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 3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의 확대, 2번 생산성의 증가, 3번 내향성의 감소, 4번 경직성의 감소, 5번 유대감의 감소. 정답은 5번 유대감의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은퇴로 인해서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2번 생산성이 감소하게 되면서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내향성이 증가하게 되고 네 번째로 익숙한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는 경직성이 증가하는 것이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은 환경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두려워함, 나이가 들면서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을 고수함, 1번 의존성의 증가, 2번 경직성의 증가, 3번 사회성의 증가, 4번 우울감의 증가, 5번 과거 회상의 증가. 정답은 2번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년기의 심리적인 특성은 그 밖에도 우울증 경향이 증가하고 내향성이 증가하고 조심성, 경직성이 증가하고 생애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있으며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노인 부모가 결혼한 자녀와 가까이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는 1번 핵가족, 2번 조손가족, 3번 동거가족, 4번 한부모 가족, 5번 수정확대 가족. 정답은요, 5번 수정확대 가족입니다. 문제 6번.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옳은 것은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한다. 2번 노인 부양을 가족의 문제로 한정한다.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축소한다. 4번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한다.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축소한다. 정답은 4번 사회보험 제도를 통해 세대 통합을 증진해야 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 부양 문제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자녀에게 부양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2번 가족의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적 또는 사적 부양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3번 소득 재분배를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해야 하고 5번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문제 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은 1번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 보장 체계 마련, 4번 업무상 재해 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 지원. 정답은요, 5번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가사 및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항들은 어떤 목적들을 갖고 있는 걸까요? 1번은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고용 촉진은 고용보험의 목적이고 2번 최저생활 보장을 통한 자활의욕 고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입니다. 3번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체계 마련은 국민연금의 목적이고 4번 업무상 재해보상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은 산재보험의 목적입니다. 문제 8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의 원칙은 노인은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개인의 선호와 변화된 능력에 따라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1번 참여의 원칙, 2번 독립의 원칙, 3번 통합성의 원칙, 4번 평생교육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노인복지의 원칙 알아볼까요? 1번 참여의 원칙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3번의 보호의 원칙은 사회의 문화적 가치 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을 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4번의 존엄의 원칙은
나이, 성별,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5번에 자아실현의 원칙은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 9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함. 1번 방문요양, 2번 방문목욕, 3번 방문간호, 4번 주야간보호, 5번 노인요양시설. 정답은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자, 그 밖에 장기요양보험급여 알아볼까요?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목욕을 제공하게 됩니다. 방문간호는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서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과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요양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문제 10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1번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번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 4번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60세 남자, 5번 폐렴약을 복용 중인 50세 여자. 정답은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여자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급여 대상자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거동 불편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가 됩니다.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거동 불편하면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노인성 질병인 치매, 뇌졸중, 파킨슨 등을 진단받은 경우에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 1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50%를 부담한다. 2번 복지연구 비용은 본인이 80%를 부담한다. 3번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본인이 15%를 부담한다. 정답은요. 4번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번 재가급여에 속하는 복지연구 비용은 15% 본인 부담을 하게 됩니다. 3번 재가급여 비용 전체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은 본인 부담이 15%이고 시설급여가 본인 부담금이 20%입니다. 5번 의사소견서 발급비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의 본인 부담은 20%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본인이 10%를 부담하게 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서비스 제공, 가로,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번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번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입니다. 문제 13번.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목욕도움, 2번 병원 동행, 3번 구강관리, 4번 의사소통 도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 정답은 5번 청소 및 주변 정돈입니다. 그 밖의 활동들 알아볼까요? 1번 목욕도움은 신체활동 지원입니다. 그리고 세면도움, 머리 감기기,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 돕기, 옷 갈아입히기 등에 해당됩니다. 2번의 병원 동행은 개인 활동 지원으로 외출 시 동행이나 일상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3번도 구강 관리는 신체 활동 지원에 해당이 되고 4번의 의사소통 도움은 정서 지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으로 편지 내필, 의사전달, 신문 전달 등이 포함합니다. 문제 14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서비스를 변경한다. 2번 대상자의 성향보다 시설의 규칙을 우선한다.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 4번 대상자와 의견이 충돌하면 보호자가 해결하도록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은 동료 요양보호사 의논하여 해결한다. 정답은 3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보호 서비스의 제공 원칙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개인의 삶을 존중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대상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하고 충돌했을 때 보호자랑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치매 대상자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는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와 의논하여 처리를 해야 합니다. 문제 15번. 요양보호사의 역할 A와 관련 내용 B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관찰자, 필요한 서비스 연계, 2번 옹호자, 차별받는 대상자 지지, 3번 정보 전달자, 직접 서비스 제공, 4번 동기 유발자, 질병의 증상 확인, 5번 숙련된 수발자,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요. 2번 옹호자의 역할은 차별받는 대상자를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역할과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1번 관찰자는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심리적인 변화 등을 관찰하는 역할이고 3번 정보 전달자는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가족,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 간호사, 의료기관의 의료진에게 전달하며 필요시 이들의 지시사항을 대상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4번의 동기 유발자는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하는 역할입니다. 5번의 숙련된 수발자는 숙련된 요양보호 서비스에 대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평함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문제 16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시설장, 대상자가 가져온 짐을 보면서 전화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에서는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대상자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번 차별 및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정답은 5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1번, 3번, 4번은 생활 단계의 권리이고 2번은 입소 계약 단계에서의 권리입니다. 문제 17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학대 유형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 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 1번 유기, 2번 자기방임, 3번 경제적 학대, 4번 정서적 학대, 5번 신체적 학대. 정답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학대 유형 알아볼까요? 1번 유기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2번의 자기 방임은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서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4번의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언어 및 비언어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고 5번의 신체적 학대는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문제 18번.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기관 A와 역할 B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번 법률기관, 학대 피해 노인의 재정지원,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 사례 신고 접수, 3번 정신건강복지센터,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4번 의료기관, 학대 피해 노인 쉼터 생활 지원, 5번 노인복지시설,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 정답은 2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유관기관과 역할을 알아볼까요? 1번 법률기관은 후견인의 지정, 피해 노인을 가족과 격리하는 일을 합니다. 3번 사법경찰은 노인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4번 의료기관은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을 진술합니다. 5번 노인복지시설은 보호가 필요한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보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문제 19번. 산업재해를 입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보험급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2번 퇴직하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4번 사업장이 폐업하면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권리 유효기간은 1년 미만이다. 정답은 1번 보험급여는 세금이 면제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사회보험급여에 대한 설명 알아볼까요? 2번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보험급여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번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보험급여의 수급 권리 유효기간은 3년 혹은 5년입니다. 문제 20번. 다음 중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 2번 성경험 유무를 묻는다.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다.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 5번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긴다. 정답은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는 것이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내용 알아볼까요? 1번과 2번 야한 농담을 하는 것이나 성경험 유무를 묻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 또한 3번도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하는 것 또한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5번의 신체적 일부를 밀착하거나 잡아당기는 것은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2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로 옳은 것은 목욕시킬 때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져서 심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 1번 피해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는다.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노인이 되면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간다.
4번 기분이 나쁘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대상자를 서로 바꾼다. 정답은 2번 성적 행동을 못하도록 단호하게 말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기관장의 대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상자 가족에게 사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녹취하거나 일지를 작성하는 것 등이 기관장 대처에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22번.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한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요구한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 권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 5번 예의 바른 태도는 거리감을 유발하므로 자제한다. 정답은요. 4번 요양보호사 대상자가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직업 윤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자신이 믿는 종교를 갖도록 강요하면 안 됩니다. 2번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업무 효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5번 업무 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로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 23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에게 업무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연구를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해준다. 4번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처리한다. 5번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업무 활동과 지도받은 내용을 점검한다입니다. 그 밖에 직업윤리 원칙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로서의 나태함, 필요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복지 용구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정보는 주되 알선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4번 대상자의 낙상사고 발생 시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째, 서비스 제공 방법이 확실치 않을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제 2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번 대상자보다 가족의 요구를 우선시한다. 2번 업무 중간에 급한 개인적 용무를 해결한다.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는 계획을 수정한다. 5번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정답은요. 3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의 요구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2번 업무 중간에 요양보호사의 개인 용무를 보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서비스 방법을 잘 모를 때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와 상의한 후 계획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5번 공식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요양보호사가 윤리적 책임을 준수한 사례는 1번 대상자가 없어서 방에 들어가 기다렸다. 2번 대상자를 대신하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3번 자신의 건강 관리보다 업무 성과를 중요시했다.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 5번 편하게 관리하려고 대상자의 머리를 짧게 잘랐다. 정답은 4번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복장을 착용했다입니다. 자, 그 밖에 윤리적 책임을 준수해야 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1번 방문을 했을 때 대상자가 방에 없으면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깁니다. 2번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대상자의 의견을 물은 후 서비스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야 합니다.
3번 자신의 건강 관리를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5번 대상자의 개인 취향을 물어본 후 머리 모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문제 26번. 대상자가 유효기간이 지난 영양제를 버리지 못하게 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최대한 빨리 드시라고 말한다. 2번 대상자가 모르게 신속히 버린다. 3번 영양제 대신 다른 약을 넣어둔다.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 5번 가족에게 새로운 영양제의 구입 비용을 청구한다. 정답은요, 4번 보호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정리한다입니다. 문제 27번. 다음 방문 요양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보호자, 어머니가 욕창이 너무 심하시니 욕창 관련 의료용품을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번 제가 볼 때는 상태가 심하지 않아요. 2번 잘 아는 복지연구 사업소를 소개해 드릴게요. 3번 약국까지 갔다 와야 하니 추가 비용이 있어요. 4번 경험 많은 요양보호사한테 뭘 살지 물어볼게요.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 정답은 5번 저희 기관에 말씀드려 어려움을 해결해 드릴게요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 조언하지 말고 대상자의 상태가 변했거나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정보 제공 및 전문가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28번.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 방법은 1번 시설장과 상의해 보겠다고 회피한다. 2번 오염이 덜한 기저귀는 재사용하겠다고 한다. 3번 사용량을 얼마나 줄이기를 원하는지 되묻는다.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 5번 보호자의 요청대로 기저귀 사용량을 줄이겠다고 한다. 정답은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입니다. 문제 29번. 다음의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대상자가 하루 종일 사용하여 젖은 일회용 마스크를 보호자가 아깝다며 빨아서 재사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1번 보호자의 말을 못 들은 척 한다. 2번 기관장과 의논하겠다며 답변을 피한다. 3번 대상자에게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말한다. 4번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5번 보호자의 의견대로 빨아서 사용하겠다고 말한다. 정답은요, 마스크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입니다. 대상자에게 해가 되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0번.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의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은 1번 평평한 바닥에서 휠체어 이동을 돕는 경우,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 3번 이동용 장비를 이용하여 물건을 옮기는 경우, 4번 밤 근무 중 밝은 조명에서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경우, 5번 무릎을 굽혀 물건을 잡고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 정답은요, 2번 물건을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리는 경우에 근골격계 질환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문제 31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도에 물건을 쌓아둔다. 2번 문턱을 설치하여 공간을 구분한다. 3번 거실 중앙에 얇은 매트를 깐다. 4번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
정답은 5번 야간 근무 시 통로에 조명을 켜둔다입니다. 자,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작업 환경 조성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통로의 물건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2번 낙상 우려로 문턱은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번 거실 중앙에 매트를 까는 것은 낙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것이 좋고 4번 낙상 우려로 바닥에 물기는 빨리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 32번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고 손목에 통증이 유발되는 질병은 1번 오십견, 2번 골다공증, 3번 테니스 엘보우, 4번 수근관 증후군, 5번 류마티스 관절염. 정답은 4번 수근관 증후군입니다. 사진을 제시한 것처럼 이 동작으로 1분간 있을 때 손저림이 심해지는 경우 수근관 증후군에 해당됩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사의 전신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작은 빠르고 신속하게 한다. 2번 호흡을 참고 스트레칭을 한다. 3번 같은 동작을 10분간 반복한다. 4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지속한다. 3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정답은 5번 스트레칭된 자세를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입니다. 자, 그러면 전신 스트레칭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동작은 천천히 안정되게 해야 합니다. 2번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합니다. 3번 같은 동작을 할 때에는 5에서 10회 반복을 하고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쉬는 것이 적절합니다. 4번 동작은 통증이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만 계속해야 합니다. 문제 34번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손으로 입을 가리고 기침을 한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6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3번 결핵 진단검사는 3개월마다 받아야 한다.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가운을 입고 업무를 계속한다. 정답은 4번 임신한 경우 풍진 감염 대상자와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신생아가 선천성 기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감염 예방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자가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휴지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손이 아닌 옷소매로 가려야 합니다. 2번 독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받아야 합니다. 3번 결핵 진단검사는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검사받아야 합니다. 5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증상이 약하더라도 2, 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 회복 후에도 최소 2, 3일간 음식을 조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35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안전하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감염 부위를 만져보아 열감을 확인한다. 2번 오염된 속옷은 찬물로 세탁한 후 말린다. 3번 매일 아침 가려운 부위에 연고를 발라준다. 4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후 24시간 내에 예방접종을 받는다. 정답은요. 4번 세탁이 어려운 친구는 다리미로 달인 후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몸에 감염된 대상자 안전하게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맨손으로 접촉하지 않고 상태의 변화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2번 오염된 속옷은 따뜻한 물로 세탁한 후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얼굴,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축되거나 굴곡진 부위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밤에 약을 바르고 다음날 아침에 씻어내며 일주 후에 다시 바릅니다. 5번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치료해야 합니다. 문제 36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은 1번 경과가 짧다, 2번 원인이 명확하다, 3번 초기 진단이 용이하다, 4번 합병증이 동반되기 쉽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쉽다. 정답은 4번 합병증이 동반하기 쉽다입니다. 자, 그 밖에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살펴보면 1번 경과가 길고 2번 원인이 불명확합니다. 3번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아 초기 진단이 매우 어려운 것이 특징입니다. 5번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제 37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구강건조증 감소,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3번 당내성 증가, 4번 항문 관략근 긴장도 증가, 5번 췌장의 소화효소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변화 알아볼까요? 1번 타액 분비 저하로 구강의 감소증이 증가하게 되고 3번 췌장에서의 인슐린 호르몬 분비 감소로 혈액 내 포도당이 근육으로 이동하여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 당내성이 감소, 떨어지게 됩니다. 4번 항문 관략근의 긴장도가 떨어져서 변실금이 발생되고 5번 췌장의 소화효소 생산 감소로 지방의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문제 38번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훈연한 음식을 먹게 한다.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 3번 잠자리에 들기 전에 녹차를 마시게 한다. 4번 검은색 대변을 보더라도 정상이라고 안심시킨다. 5번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흡연자이면 금연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위궤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위 점막 손상을 주는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번 충분한 수면과 심신 안정이 위궤양 대상자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는 카페인이 있는 음식은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번 검은색 대변은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5번 진통제는 잦은 복용을 했을 때 위궤양의 위험요인이 되기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점막 보호제를 함께 복용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39번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 2번 고칼로리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야식으로 가공식품을 제공한다. 4번 훈연된 동물성 식품을 제공한다. 5번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 알아볼까요? 2번 저칼로리 음식을 제공해야 하고 3번 야식을 먹지 않으며 가공 정제된 음식이나 저잔여식의 식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훈연한 음식을 피해야 하고 5번 고지방식을 피하고 식물성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제 40번 급성 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몸을 시원하게 한다.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게 한다. 4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한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게 한다. 정답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 설사 시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하고 3번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4번 매운 후추, 고섬유소, 고지방 음식과 같은 장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의 섭취는 피해야 하고 5번 설사를 한다고 지사제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을 해야 합니다.
문제 41번.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하여 숨쉬기가 편하다. 2번 기침 반사가 증가하여 미세 물질을 걸러내기 쉽다. 3번 코 속 점막에 습기가 증가하여 공기 흡입이 쉽다.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피로해지기 쉽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감소하여 감염 발생 위험이 낮다. 정답은 4번 호흡 근육이 약화되어 호흡 증가 시 필요해지기 쉽다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와 관련된 호흡기계의 특성 알아볼까요? 1번 폐포의 탄력성이 저하되고 폐 순환량이 감소되면서 쉽게 숨이 차게 됩니다. 2번 기침 반사와 섬모 운동 저하로 미세 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합니다. 3번 신체 조직 내의 수분 함유량의 감소로 인해 코 속의 점막이 건조하게 되어 공기를 효과적으로 흡입하지 못합니다.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하여 호흡기계 감염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42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져 숨쉬기 힘든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 2번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번 실내를 차고 건조하게 유지한다. 4번 방향제를 뿌려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5번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게 한다. 정답은 1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만성기관지염으로 숨쉬기 힘들어하는 대상자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2번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3번 갑작스러운 공기의 변화와 차가운 공기 및 습기가 많은 기후에 노출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4번 방향제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공기를 정화시켜야 합니다. 5번 숨 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마스크 착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전염 우려가 있을 때에만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문제 43번.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완치될 때까지 격리한다.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 3번 대상자와 접촉하기 전에 결핵약을 복용한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산성세제로 세탁하여 멸균한다. 5번 결핵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염된 음식 섭취에 주의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와 접촉했을 때 결핵 검사를 받는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결핵 대상자를 돌볼 때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감염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만 접촉을 제한합니다. 3번 결핵은 감염성이기 때문에 흉부 방사선 촬영 검진과 가래 검사로 조기 발견 후 치료합니다. 4번 대상자의 옷은 일반 세탁 처리를 하면 되고 5번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들을 돌볼 때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44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출량 증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번 말초혈관의 저항 감소, 5번 기립성 저혈압 발생 감소. 정답은 2번 심장 근육의 두께 증가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 알아볼까요? 1번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합니다. 3번 말초에서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감소합니다. 4번 말초 혈관의 저항이 증가합니다. 5번 기립성 저혈압의 발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 45번. 고혈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낮아진다. 2번 염장식품이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 3번 심장질환이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된다. 4번 이완기 혈압은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이다.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 정답은 5번 처방된 혈압약은 혈압이 조절되어도 계속 복용한다입니다. 그 밖에 고혈압 관련 설명 알아볼까요? 1번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2번 염장식품은 혈압을 올라가게 하죠. 3번 심장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이 아닌 속발성 고혈압, 즉 2차성 고혈압의 원인입니다. 4번 심장에서 피를 짤 때의 압력은 수축기 혈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46번. 혈액 내에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1번 기흉, 2번 빈혈, 3번 정맥류, 4번 부정맥, 5번 혈전 색전증. 정답은 2번 빈혈입니다. 헤모글로빈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 47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인대의 탄력 감소, 2번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번 뼈의 질량 증가, 4번 추간판 두께 증가, 5번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요. 1번 인대의 탄력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 알아볼까요? 2번 팔다리의 지방은 감소하게 되고 엉덩이와 허리의 피하 지방은 증가하게 돼서 노인 특유의 체형을 갖게 됩니다. 3번 뼈의 질량이 감소하게 되고 골격이 작아지고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쉽습니다. 4번 추간판이 오그라들어서 키가 줄어들게 됩니다. 5번 근육의 긴장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48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1번 체중 부하 운동, 2번 자외선 차단, 3번 온열요법 적용, 4번 저체중 상태 유지, 5번 에스트로겐 섭취 제한. 정답은 1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해야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제 49번.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잔뇨량 증가, 2번 방광 용적 증가, 3번 난소 크기 증가, 4번 지뢰 윤활 작용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정답은요. 1번 잔뇨량 증가입니다. 그 밖에 노화로 인한 비뇨 생식기계 변화를 살펴보면 2번 방광 용적이 감소하게 되고 3번 난소의 크기가 감소합니다. 4번 지뢰 윤활 작용이 감소하게 되고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 50번. 복압성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 2번 웃음요법을 권장한다. 3번 매일 줄넘기를 시킨다.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5번 식이섬유소가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비만 관리를 한다입니다.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복압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그 밖에도 골반 근육 강화, 케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고 복압성 요실금이 있다고 해서 4번 수분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복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에 있는 줄넘기를 했을 때 소변이 나오는 것이 바로 복압성 요실금의 유형 특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문제 51번.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로감염, 2번 체중 감소, 3번 소변 배설량 증가, 4번 규칙적 도뇨 시행,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 정답은 5번 남성 호르몬 불균형입니다.
노화에 따른 남성 호르몬의 감소와 여성 호르몬의 증가로 인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발생하고 비만,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음식 섭취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옆에 그림 보시게 되면 요도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이 전립선에 해당이 되는데 전립선이 비대해지게 되면 요도를 압박하게 되고 배뇨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문제 52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표피가 두꺼워진다. 2번 손 발톱이 두꺼워진다. 3번 머리카락이 굵어진다. 4번 각질층에 수분 함량이 증가한다. 5번 모근에 멜라닌 생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손 발톱이 두꺼워진다입니다. 자, 그러면 노화에 따른 피부계 변화 살펴볼까요? 1번 표피가 얇아져서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3번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4번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감소하여 소양증, 간지러움이 발생하게 되고 특히나 밤과 겨울철에 심하게 나타납니다. 5번 모근에 멜라닌 생성 세포가 소실되어서 탈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53번 둔부의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도넛 모양 베개를 데워준다. 2번 뜨거운 물 주머니를 데워준다.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4번 대상자의 옷을 끌어서 체위를 변경한다. 5번 파우더를 발라 피부를 건조하게 해준다. 정답은 3번 한두 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입니다. 그 밖에 둔부의 욕창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을 살펴보면 1번 도넛 모양의 베개는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번 화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 주머니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4번 대상자를 이동시킬 때에는 피부가 밀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끌면 욕창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5번 파우더는 화학 물질이 피부를 자극하거나 땅 구멍을 막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문제 54번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1번 파상풍, 2번 백일해, 3번 대상포진, 4번 폐렴구균, 5번 인플루엔자. 정답은 5번 인플루엔자입니다. 옆에 제시된 예방접종 종류와 주기를 살펴보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차 기본 접종을 실시한 이후 10년마다 파상풍과 디프테리아를 추가로 접종해야 합니다.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접종을 해야 하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도 65세 이상에서 1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제 55번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공용 혈압계를 사용한다. 2번 맨손으로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3번 증상이 있는 부위에만 약을 바른다. 4번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를 다른 대상자의 물품과 함께 세탁한다.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 정답은 5번. 대상자와 접촉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함께 동시에 치료한다입니다. 그 밖에 몸에 감염된 대상자를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에게는 개별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2번 장갑을 착용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줘야 하고 3번 목에서 발끝까지 그리고 얼굴, 머리, 수축되거나 굴곡된 부위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합니다. 4번 뜨거운 물로 10분에서 20분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세탁 후 바로 사용하지 않고 3일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문제 56번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로 옳은 것은 1번 눈이 앞으로 돌출된다. 2번 눈물의 양이 증가한다. 3번 각막 반사가 증가한다.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 5번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요. 4번 수정체 황화 현상이 나타난다입니다. 그래서 보라색, 남색, 파란색 구분이 어려워집니다. 자, 그 밖에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를 살펴보면 1번 지방이 감소하면서 눈꺼풀이 처지고 눈이 깊게 들어갑니다. 2번 눈물의 양이 감소하면서 건조하고 뻑뻑해집니다. 3번 각막 반사는 눈을 재빨리 닫는 반사 현상인데 이 반사가 감소하게 되면서 손상이나 감염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5번 가까운 것이 잘 안 보이는 노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 57번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1번 망막, 2번 각막, 3번 황반, 4번 홍채, 5번 수정체. 정답은 5번 수정체입니다. 백내장은 수정체에 하얗게 백태가 껴서 뿌옇게 보이거나 잘 안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58번 당뇨병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시기를 제한한다. 2번 혈당 조절을 위해 공복 시에 운동을 한다.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 4번 혈당 조절을 위해 탄수화물 섭취를 금한다. 5번 열량 소비를 위해 격렬한 운동을 한다. 정답은 3번 발 건조 예방을 위해 보습제를 바른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당뇨병 관리에 대한 내용 알아볼까요? 1번 변비 예방을 위해 고섬유질 식이를 섭취합니다. 2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5회 이상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서 표준 체중에 알맞은 열량과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5번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운동을 무리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59번 선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만성질환이다. 2번 의식 수준이 명료하다.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 4번 주의 집중력에 변화가 없다. 5번 진압력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선망 관련 알아볼까요? 1번 수시간이나 수일에 걸쳐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급성질환입니다. 2번 잠에서 덜 깼거나 몹시 졸리운 상태에서 행동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4번 주의 집중력이 감퇴되고 5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진압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문제 60번 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은 정상이다. 2번 뇌의 정상적인 노화 현상이다.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가장 높다. 4번 근래의 일보다 먼 과거의 일을 잘 기억해내지 못한다.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 정답은 5번 운동 기능은 정상인데 운동 활동, 수행 능력이 손상되는 실행증이 나타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치매에 대한 내용 알아볼까요? 1번 시공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저하됩니다. 2번 뇌의 비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3번 혈관성 치매 비율이 높지 않고 알츠하이머병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됩니다. 4번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하고 근래의 일, 즉 단기 기억은 먼저 기억을 해내지 못하게 되고 더 진행되게 되면 과거의 일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 61번 뇌졸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파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 2번 자뇌가 손상되면 좌측 마비가 발생한다. 3번 척두엽이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 4번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한다. 정답은 5번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발생합니다. 자, 1번의 도파민 부족으로 발생하는 것은 파킨슨의 발생 원인이고 2번 자뇌가 손상되면 반대측 마비가 발생을 합니다. 즉 우측 마비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3번 손해가 손상되면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립니다. 4번 안정시 떨림, 무표정한 얼굴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파킨슨의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의 증상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반신마비, 언어장애, 시력장애, 삼킴장애, 어지러움, 의식장애,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62번.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번 파킨슨병, 2번 중이염, 3번 고지혈증, 4번 알츠하이머병, 5번 갑상생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 파킨슨병입니다. 파킨슨병은 그림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무표정한 얼굴과 관절이 굽힌 자세를 취하게 되고 손떨림, 근육이 경직되고 행동이 느려지고 자세가 불안정하고 몸이 앞으로 굳어 있고 처진 어깨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63번.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칼슘 흡수력 증가, 2번 소화액 분비 증가, 3번 삼키는 능력 증가, 4번 구강 건조증 감소,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 정답은 5번 갈증에 대한 반응 저하입니다. 그 밖에 노인에게 영양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1번 칼슘 흡수력이 감소하고 2번 소화액 분비가 감소됩니다. 3번 삼키는 능력이 감소하고 4번 구강 건조증이 증가합니다. 문제 64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육류는 숯불에 굽는다. 2번 음식에 간은 뜨거울 때 맞춘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K와 복용하여 흡수를 돕는다.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 5번 단백질 보충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 콩이나 유제품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4번 식초, 후추, 파, 마늘과 같은 향신료를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탄 음식은 암 발생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2번 음식이 뜨거울 때에는 짠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간을 맞추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칼슘제는 비타민 D와 함께 복용하여 흡수를 돕습니다. 5번 맵기,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 생선, 달걀, 콩류를 한두 종류 섭취하게 합니다. 문제 65번. 노인이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으로 옳은 것은 1번 관절의 뻣뻣한 감소,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번 폐조직의 탄력성 증가, 4번 심장 근육의 수축력 증가, 5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요인 알아볼까요? 1번 관절이 뻣뻣해지고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게 됩니다. 3번 폐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고 흉곽의 경직으로 폐활량이 줄어들어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찹니다. 4번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서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 특징이고 5번 자극에 대한 반응이 줄어들고 균형 및 조정 능력이 떨어져 잘 넘어지기 때문에 운동을 기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66번. 숙면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준다. 2번 잠이 올 때까지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게 한다.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 5번 잠자기 직전에 과격한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4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게 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숙면을 돋는 방법 추가로 알아볼까요? 1번 오후에 카페인 음료를 줄이거나 금해야 합니다. 2번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밤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자지 않아야 합니다. 5번 매일 규칙적으로 적절한 양의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 67번 대상자의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한다. 2번 항고혈압제 복용은 성적 욕구를 높인다.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를 초래한다.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 5번 뇌졸중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성생활을 금한다. 정답은 4번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발기지연을 유발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성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알아볼까요? 1번 전립선 절제술은 발기부전을 유발하지 않으나 당뇨병은 발기부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번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 성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3번 유방절제술은 성기능의 변화가 없습니다. 5번 성생활은 뇌졸중 재발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성생활을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 68번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약물 복용을 줄인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한다. 3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한다.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 정답은요.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입니다. 그 밖의 약물 복용 방법을 살펴보면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에는 식후에 복용을 해야 하고 2번 절단선이 있는 약만 쪼개서 복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약의 효과가 없다고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그럴 경우 의사에게 재진료 후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5번 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을 나눠 먹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69번 대상자의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실내 운동 시 준비 운동을 생략한다. 2번 낮 운동 시 마무리 운동 시간을 줄인다.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에서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 5번 고강도 운동으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정답은 4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을 확인한 후 운동하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 안전한 운동관리 방법 알아볼까요? 1번 적어도 10분 이상 준비 운동을 해서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 손상을 방지해야 합니다. 2번 안정 시에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하고 3번 추운 날씨에는 야외 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해서 중간중간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심장 박동이 돌아올 때까지 마무리 운동을 해야 합니다. 문제 70번 요양보호사가 업무 내용을 기록하는 목적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 3번 대상자의 개인정보 공유, 4번 보호자와의 밀착관계 형성, 5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정답은 1번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2번 업무에 대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고 3번 시설장 전문가와 가족과의 의사소통 및 중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해당되지 않고 5번 기관 중심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문제 71번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 A와 기록 내용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태기록지, 상담 내용 및 결과, 2번 사례회의록, 대상자 욕구 사정, 3번 인수인계서,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 4번 급여 제공 계획서, 섭취, 배설, 목욕 등 상태, 5번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 정답은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에는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종류와 기록 내용 연결해 볼까요? 1번 상태 기록지는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가 포함되고 2번 사례회의록은 사례회의 검토 내용 및 결과가 포함됩니다. 3번 인수인계서는 인수인계 업무 내용이 포함되고 4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 서비스의 목표, 내용, 횟수 등이 포함됩니다. 문제 72번 요양보호 업무 보고의 기록 원칙은 1번 일주일 단위로 핵심 내용을 보고한다.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 3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보고를 생략한다. 4번 요양보호사가 느낀 점을 요약하여 전달한다. 5번 응급 상황 시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후 보고한다. 정답은 2번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간결하게 보고한다입니다. 자, 그러면 그 밖에 업무 보고의 기본 원칙 알아볼까요? 1번 업무 보고는 일일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등이 있고 수시 보고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3번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4번 보고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5번 응급 상황 시에는 시설장에게 신속한 보고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7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보고는 가능한 한 한꺼번에 한다.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 3번 상황이 급할 때는 서면 보고를 한다. 4번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보고한다.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는 구두 보고를 한다. 정답은 2번 보고 내용은 중복되지 않게 한다입니다. 그 밖에 업무 보고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보고는 신속하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3번 상황이 급할 때에는 구두 보고를 해야 합니다. 4번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야 하고 5번 자료 보존이 필요할 때에는 서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 74번 방문 요양 서비스 제공 시 관리 책임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1번 대상자가 반려동물을 돌봐달라고 요청할 때,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 3번 계절이 지난 대상자의 옷이 정리되어 있지 않을 때, 4번 대상자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볼 때, 5번 자녀의 안부 전화가 없다며 대상자가 속상해할 때. 정답은요. 2번 대상자가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을 때입니다.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경우 시설장이나 가족에게 신속하게 보고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문제 75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한다. 2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3번 연명 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17세 청소년이라도 직접 작성하였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5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은 5번 작성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밖의 내용 살펴볼까요? 1번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합니다. 2번
작성 후에는 변경 및 철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4번 19세 이상의 본인이 작성을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제 76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혈압이 올라간다, 2번 피부가 붉어진다,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 4번 소변량이 증가한다, 5번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정답은요. 3번 맥박수가 감소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혈압이 떨어집니다. 2번 피부가 하얗거나 파랗게 변합니다. 4번 소변량이 감소하고 실금을 경험하게 됩니다. 5번 동공의 크기의 변화가 없거나 확장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제 77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진정제를 투여한다, 2번 큰 소리로 대화한다,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 4번 이마에 찬수건을 얹어준다, 5번 동작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억제한다. 정답은 3번 옆에 머물며 손을 잡아준다입니다. 자, 그러면 대상자가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일 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고 신진대사가 변화되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돕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움직이지 못하게 억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대상자의 이마를 가볍게 문질러 주거나 책을 읽어주고 혹은 진정시킬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 78번 임종을 앞둔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의 임종 적응 단계는 대상자,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만 살게 해주세요.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3번 타협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임종 적응 단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번 부정은 사실에 충격적으로 반응을 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고 싶어 하는 단계입니다. 2번 분노 단계는 자신, 사랑하는 사람, 의료진, 하나님에게까지 반항과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데 이것은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4번의 우울은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면서 침울해지고 이때에는 말보다는 손동작이나 접촉이 훨씬 더 필요한 단계입니다. 수용은 죽는다는 사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며 마지막 정리의 시간을 갖는 적응 단계입니다. 문제 79번. 임종 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사망선언과 사후 처리 과정은 가족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와 간호사가 수행해야 한다. 2번 의사가 없는 장소에서 임종을 맞이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가족들이 직접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3번 가족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임종을 발견한 경우 요양보호사는 신속하게 가족 또는 기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4번 요양보호사는 보고했을 시 대상자 곁을 떠나도 된다. 5번 모든 사후 처리 과정은 존중하는 태도로 경건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정답은 4번. 요양보호사는 보고했을 시 대상자 곁을 떠나도 된다입니다. 임종 후 요양보호사는 가족이나 기관장이 도착할 때까지 대상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문제 80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곧 괜찮아질 거라며 위로한다. 2번 고인의 유품을 알아서 정리한다.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여 돕는다.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 5번 장례식장에서 가족과 함께 문상객을 맞는다. 정답은 4번 가족이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지지한다입니다.
자, 그럼 추가로 임종 대상자 가족을 돕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와 같은 상투적인 말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대상자에게 가족이 한 일에 대해서 참 잘했네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지할 수 있습니다. 2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모아두고 목록을 만들고 3번, 가족의 태도와 행동을 판단하지 말고 중립적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5번, 장례식이나 장지에 가는 일에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 교수의 유양TV에는 학습 과정별 문제풀이 및 자격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도 있으니 풀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